안녕하세요. 건강 바르게 보기 건강바보TV입니다. 여러분 브로콜리 좋아하시나요? 브로콜리는 미국 타임지가 선정한 세계 10대 슈퍼푸드 중 하나인데요. 브로콜리는 철분의 왕이라는 별명을 얻을 정도로 다른 채소에 비해 철분의 함량이 2배나 많으며 독소 배출에 효능이 있는 클로로필이 풍부해서 간에 축적된 독소를 제거하는 해독 작용에 뛰어난 효과가 있답니다. 또한 브로콜리는 비타민C와 식이섬유, 각종 미네랄이 풍부해 면역력 강화와 피부 건강은 물론이고 당뇨 완화에도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브로콜리는 암세포를 제압하는 1등 항암 채소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항산화 물질인 설포라판이라는 성분이 브로콜리에 함유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건강에 좋은 줄만 알고 즐겨 먹는 브로콜리도 잘못된 방법으로 섭취하거나 또는 서로 궁합이 상극인 음식과 함께 먹으면 몸에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브로콜리를 섭취하는 잘못된 방법은 바로 브로콜리를 물에 지나치게 익혀서 드시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대부분 브로콜리를 물에 데쳐서 드실 텐데요. 브로콜리는 암세포를 제압하는 1등 항암 채소로 알려져 있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항산화 물질인 설포라판이라는 아주 독특한 성분이 브로콜리에 함유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이 성분이 우리 몸속의 NRF2 활성을 촉진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NRF2라는 것은 한마디로 인체의 모든 항산화 시스템을 총괄하는 단백질을 말합니다. 항산화 성분이 직접적으로 암세포 또는 염증과 싸워주는 역할을 한다는 사실은 이미 많이 들어서 알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다양한 항산화 성분들이 가장 풍부하게 들어있는 식품이 채소나 과일인데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채소와 과일 섭취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러 연구에서는 설포라판은 전립선암, 유방암, 위암, 폐암, 백혈병 그리고 간암세포의 생성을 감소시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간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고 암세포가 몸집을 키우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신생혈관이 만들어지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항암물질인 설포라판은 조리법에 따라서 함량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어떻게 먹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브로콜리를 찌기, 볶기, 물에 데치기, 전자레인지 돌리기 등 다양한 방법으로 조리를 한 실험 결과에 따르면 찜으로 쪄서 먹을 때 브로콜리의 항암 성분이 가장 많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프라이팬에 볶거나 전자레인지에 돌렸을 때도 항암 성분이 증가했고요. 반면 끓는 물에 그냥 데친 경우 반대로 0.4배로 감소되었다고 합니다. 국에 넣거나 스프로 끓여 먹으면 항암 성분은 그 이하로 떨어지게 된다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물론 브로콜리에는 설포라판만 들어있는 것은 아닙니다. 브로콜리는 식이섬유도 굉장히 풍부하고 그 외에도 비타민C도 정말 많고 눈과 피부에 좋은 비타민 A, 뼈를 튼튼하게 하는 비타민 K 등이 매우 풍부하기 때문에 끓는 물에 데쳐 먹는다고 해서 영양 성분이 모두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왕이면 항암 채소를 먹는 이 점을 누리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만약 브로콜리를 물에 데친다 하면 1분 이내로 짧게 하시는 것이 좋고 되도록 쪄서 먹거나 기름을 살짝 두르고 볶아서 드시는 방법을 가장 추천드립니다. 그렇다면 브로콜리가 가지고 있는 좋은 효능 중에서도 특히 항암 효과를 제대로 보려면 어떻게 먹는 것이 좋을까요? 앞서서 브로콜리의 설포라판이 항암 효과가 좋다고 설명드렸는데요. 그런데 여러분이 마트에서 구입하신 브로콜리에는 설포라판이 없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마트에서 구입한 브로콜리 안에는 설포라판이 되기 전이 상태인 글루코라파닌이라는 성분으로 존재하다가 미로시나아제라는 효소에 의해서 설포라판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세포벽에 의해서 효소가 분리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바로 브로콜리를 잘라주면 됩니다. 브로콜리를 자르면 세포벽이 깨지게 되는데요. 이때 글루코라파닌이 설포라판으로 합성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원리로 브로콜리의 설포라판 성분을 3배가량 늘려서 섭취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그건 브로콜리를 잘라서 1시간 반 정도 그냥 방치하면 설포라판의 양이 점점 많아지면서 항산화 성분이 3배로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브로콜리는 먹기 직전에 자르는 것보다는 미리 잘라서 손질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브로콜리와 상극인 음식은 바로 브로콜리의 단짝인 초고추장이랍니다. 깜짝 놀라신 분들 많으시지요? 많은 분들이 브로콜리를 초고추장에 찍어 드실 텐데요. 그런데 브로콜리와 초고추장은 궁합이 좋은 음식이 아니랍니다. 브로콜리에는 최고의 항산화 물질인 베타카로틴이 가득해서 면역력 강화를 비롯하여 혈당 조절을 도와주는데요. 그래서 브로콜리는 당뇨 환자에게 좋은 채소랍니다. 브로콜리 자체의 당 지수는 15로 매우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마음 놓고 드셔도 될 정도인데요. 당뇨 환자의 식후 혈당을 떨어뜨리려면 밥 먹기 전에 브로콜리 몇 조각을 먼저 먹고 식사를 하면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반면 브로콜리와 함께 즐겨 먹는 초고추장은 식초, 설탕, 마늘, 참깨 등을 추가하여 만든 양념입니다. 따라서 브로콜리를 초고추장과 함께 먹을 경우 식초의 산성에 의해 베타카로틴과 좋은 비타민들이 파괴되니 영양 손실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건강을 위해 브로콜리를 챙겨 드셨지만 아무 소용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브로콜리를 섭취할 때는 초고추장보다는 고추냉이나 겨자에 찍어 드시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랍니다. 특히 당뇨 완화를 위해 브로콜리를 섭취할 때는 잊지 마시고 고추냉이나 겨자에 찍어 드셔야 합니다. 모든 음식이 그렇듯 항암 채소인 브로콜리도 어떤 사람에게는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브로콜리와 상극인 경우는 심장 질환이 있어서 혈전 용해제를 드시는 분들입니다. 브로콜리는 혈압을 감소시키는 칼륨이 풍부하며 항산화 성분과 다량의 칼슘도 함유되어 있어 고혈압 예방에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브로콜리를 꾸준히 섭취하면 심장 및 동맥의 혈압이 낮아지고 스트레스가 줄어드는 효과가 입증되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브로콜리는 비타민 K가 풍부해서 와파린의 혈액 응고 억제 작용을 방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치료제는 혈액을 묽게 하여 혈전 형성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는 반면 브로콜리는 혈액을 응고시켜 혈관 내의 출혈이나 상처를 치유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약의 효과를 감소시킬 수 있으니 브로콜리를 과잉 섭취하거나 주스로 농축해서 드시는 방법은 피하셔야 합니다. 또한 처방약 복용 후 약 2시간이 지난 후에 브로콜리를 섭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건강한 성인의 경우 브로콜리를 적정량 섭취하는 것은 특별한 문제가 되지 않지만 하루 권장량을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건강한 성인의 경우 하루에 1컵 정도의 브로콜리가 적당한 섭취량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개인의 건강 상태와 식습관에 따라 권장량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식단에 포함되는 채소의 종류와 양을 적절하게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는 분들도 브로콜리 섭취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브로콜리가 대사되는 과정에서 고이트로젠이라는 성분이 만들어지는데 이 성분이 갑상선 호르몬 생성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가진 분들은 브로콜리를 과다 섭취할 경우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브로콜리는 한의학적으로 냉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이 차거나 장이 예민한 분들이 과잉 섭취할 경우 소화 기능에 부담을 주어 복통 설사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나 소화장애가 있는 분들은 브로콜리 섭취량을 조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브로콜리와 함께 먹으면 영양을 극대화시키며 몸에 보약이 되는 음식은 무엇이 있을까요? 지금부터 브로콜리와 궁합이 좋은 음식과 브로콜리를 깨끗하게 세척하는 방법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브로콜리와 함께 먹으면 영양을 극대화시키는 음식은 바로 토마토입니다. 토마토 역시 브로콜리와 마찬가지로 세계 10대 건강식품 중 하나이며 토마토의 항암 효과는 베타카로틴보다 더욱 강력하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따라서 브로콜리와 토마토를 함께 섭취하면 뛰어난 항암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특히 토마토에 함유된 라이코펜은 브로콜리와 함께 섭취할 때 그 흡수율이 증가하는데요. 발표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전립선암과 유방암 등 여러 종류의 암세포를 파괴하는 놀라운 효능을 보여준 최적의 조합이라고 합니다. 브로콜리는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되는데요.
브로콜리 속에 들어있는 인돌이라는 성분이 치매를 유발하는 베타아밀로이드 생성을 막고 몸 밖으로 배출시켜서 기억력을 개선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브로콜리의 설포라판 성분은 자폐아의 증상 개선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답니다. 토마토에 함유된 칼슘, 철분, 비타민 B 등도 두뇌 활동을 좋게 하며 혈행을 조절하는 데 필수적인 영양 성분이 골고루 들어있어서 치매 예방을 위한 더없이 좋은 영양의 보물창고라고 합니다. 브로콜리는 수확한 이후에 줄기에서 영양소가 점점 방출되기 때문에 상온에서 3일간 보관하게 되면 비타민C가 절반 이하로 감소하게 됩니다. 그러니 되도록 수확한 지 얼마 안 된 싱싱한 것을 구입하시는 게 좋습니다. 국제식량농업기구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한 사람이 1년 동안 먹는 브로콜리에는 평균 160여 마리의 벌레가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먹기 전에 세척하는 것에 더 신경을 쓰셔야 하는데요. 지금부터 브로콜리 꽃송이 사이사이에 기생충과 이물질을 완벽하게 제거하는 세척법을 알려드릴게요. 그냥 흐르는 물에 씻으면 물론 간단하지만 물이 브로콜리 속으로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깨끗하게 세척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식초를 섞은 물에 브로콜리 꽃봉우리 부분을 물에 잠기도록 거꾸로 뒤집어서 담가 주셔야 합니다. 15분 동안 이 상태로 담가 두시면 되는데요. 그런데 브로콜리가 둥둥 뜨거나 쓰러질 수 있으니 브로콜리가 다시 뒤집어지지 않게 그릇으로 눌러주시면 좋답니다. 이렇게 거꾸로 담가두면 브로콜리의 꽃봉우리가 물을 머금고 열리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많은 이물질이 떨어져 나오게 됩니다. 15분이 지나면 다시 깨끗한 물을 담아주시고 브로콜리를 거꾸로 잡은 상태에서 흔들어서 씻어줍니다. 그런 다음 브로콜리는 마디별로 잘라주시고 줄기 부분도 비타민C가 풍부하기 때문에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줍니다. 이렇게 잘라준 브로콜리는 혹여 브로콜리에 남아있을 잔류농약 제거를 위해 물에 밀가루나 베이킹소다 한 스푼을 넣고 다시 한번 세척해줍니다. 밀가루 속에 전분이 브로콜리에 남아있는 이물질을 흡착해서 깨끗이 씻어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깨끗한 물에서 브로콜리를 흔들어가며 약 2-3번 정도 씻어주시면 브로콜리 세척이 완료됩니다. 씻은 브로콜리는 밀폐용기에 담아 냉장고에 넣어두면 3일 정도 싱싱한 상태로 보관할 수 있습니다. 조리한 브로콜리도 같은 방법으로 보관할 수 있답니다. 지금까지 브로콜리와 최악의 궁합인 분들과 잘못된 먹는 방법, 최고의 궁합인 음식 및 세척 방법에 대해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소중한 가족과 지인에게 공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